여러분, 6월 금전운 결이 물길처럼 갈라져 보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보다 새는 돈이 먼저 눈에 밟혔던 분들, 오늘 흐름 잘 보셔야 해요. 끝까지 보세요. 아픈 돈이 막힌 이유, 중간은 어디서 움직이는지, 끝에 이번 달 어떤 정성을 들이면 좋은지 나옵니다. 집중하시고 끌리는 게 두 개 있다면 연관된 거라 둘 다 보시면 좋습니다. 마음 가는 곳으로 골라주세요. 여러분, 6월 금전운 한번 같이 볼게요. 이번 달은요, 이상하게 통장 숫자만 딱 보는 달이 아니에요.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것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어요. 내 마음이 돈 앞에서 얼마나 숨을 쉬고 있는지 그걸 먼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아예 안 들어오는 흐름이라기보다 들어올 길 앞에 작은 돌멩이들이 몇 개 놓여 있는 모양이에요. 물은 오려고 하는데 길이 조금 막혀 있는 거죠. 끝까지 보세요. 앞에서는 어디서 막혔는지 보고요. 중간에서는 어떤 소식이 들어오는지 봅니다. 마지막에는 이번 달 지갑 숨통을 틔우려면 뭘 해보면 좋은지까지 같이 짚어드릴게요. 집중하시고요. 끌리는 게 두 개면 그 두 흐름이 지금 여러분 상황하고 같이 엮여 있을 수 있어요. 둘 다 보셔도 좋습니다. 자, 마음이 먼저 가는 곳, 손끝이 닿는 곳으로 골라주세요. 1번 고르신 분들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 번만 살짝 눌러두세요. 좋아요도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풀이도 더 정성껏 더 깊이 봐드릴게요. 1번 분들, 제가 이쪽 카드를 딱 펼쳐 놓는데요. 처음부터 물빛이 올라와요. 푸른빛이 반짝합니다. 꼭 오래 닫혀있던 항구 문이 천천히 열리는 느낌이에요. 아직 바람이 확 부는 건 아닌데 물은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용광님이 앉아 계십니다. 재물 물기를 쥐고 계신 분인데 표정이 급하지 않아요. 막 큰돈 들어온다 이렇게 서두르는 느낌이 아니라 가만히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돈이 들어올 길을 아직 제대로 못 열었구나. 1번 분들 혹시 그런 적 있으시죠? 월급은 분명 들어왔어요.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통장 잔고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큰돈을 쓴 것도 아닌데 카드값 빠지고 생활비 빠지고 누가 부탁한 돈 조금 나가고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푹 꺼져요. 내가 이렇게까지 아껴야 하나? 왜 나는 늘 비슷하지? 돈 생각만 하면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는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용왕님이 맨 앞에 오셨다는 건요. 6월에는 그 물기를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뜻으로 봅니다. 다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돈이 술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통장 앞에 앉아서 어디가 막혔는지 봐야 해요. 그래야 물길이 열립니다. 옆에 보니까 깊은 우물이 같이 놓여 있어요. 이 우물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합니다. 물 위에 달빛만 살짝 비치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은 깊어요. 1번 분들 돈 흐름도 그래 보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생활도 하고 필요한 것도 사고 웃을 때는 웃으니까요. 그런데 속으로는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셨네요. 이번 달 고정비는 얼마지? 카드값은 언제 빠지지? 저번에 나간 돈은 언제 메우지? 이런 생각들이 우물 밑바닥처럼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부채가 펼쳐집니다. 부채는 닫혀 있을 때는 그냥 막대기 하나 같잖아요. 그런데 펼치면 결이 여러 갈래로 쫙 벌어집니다. 1번 분들 6월 금전운도 딱 그래요. 지금은 동일이 하나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손목을 한번 움직이면 두 갈래, 세 갈래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펼쳐져요. 내가 한 번은 움직여야 합니다. 통장도 환기해야 하고요. 거래도 환기해야 하고요. 내가 돈 쓰는 습관도 한번 환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큰돈 한 방을 기다리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래 묵은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듯이 작은 지출을 정리하고 끊겼던 동의를 다시 건드리고 미뤄둔 확인을 하는 흐름입니다. 잊고 있던 환급금, 오래전에 받아야 했던 돈, 예전에 문의만 오고 끝난 거래, 이런 것들이 부채바람에 살짝 흔들립니다. 예전에 누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해놓고 끊긴 적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내가 올려둔 상품 설명이나 서비스 글이 너무 오래돼서 먼지 앉은 느낌, 그런 것도 보여요.
이번 달은 그런데 바람을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장이 딱 찍혀 있습니다. 묵직해요. 이 도장은 그냥 장식이 아닙니다. 결정, 확인, 서명, 약속 이런 현실적인 문턱을 말해요. 1번 분들 돈이 막힌 이유 중 하나가 말로만 정해놓고 정확히 정리하지 않은 데서 온 것 같아요. 누가 얼마를 언제 주기로 했는지, 내가 어떤 조건으로 일을 받았는지, 카드값이 어느 날짜에 빠지는지, 이런 게 흐릿하면 돈도 흐릿하게 움직입니다. 도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흐린 돈은 붙잡히지 않는다. 정확히 확인해라. 선을 그어라. 용광림에서 우물로, 우물에서 부채로, 부채에서 도장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요. 1번 분들 6월 초반 흐름은 분명합니다. 돈이 안 오는 팔자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물길은 있어요. 다만 그 물길을 보려면 내가 우물 속에만 담아둔 걱정을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부채로 오래된 공기를 털어내고 도장 찍듯이 현실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그냥 기분으로 돈을 대하면 안 됩니다. 이번 달은 통장도 약속도 지출도 눈앞에 꺼내놓고 보셔야 해요. 제가 이 흐름을 보면서 자꾸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오래된 장부를 펼쳐놓고 앉은 사람이 보여요. 처음엔 한숨부터 나옵니다. 이걸 언제 다 보나. 그런데 한 줄씩 지워가다 보면 생각보다 새는 돈이 어디였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매달 자동으로 나가던 작은 결제, 괜찮겠지 하고 넘겼던 카드값, 정리 안 된 약속, 그게 하나씩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요. 돈이 당장 산처럼 쌓인 건 아닌데 내가 다시 운전대를 잡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특히 이번 달 초입에는 누군가와의 약속, 계약, 정산, 입금 날짜가 중요해 보여요. 말로만 괜찮아요, 나중에 주세요 하고 넘기지 마세요. 부드럽게 말하되 정확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제가 일정 정리하려고요. 이렇게요.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내 통장 숨을 살리자는 말이에요. 1번 분들 너무 착해서 자기 돈 이야기를 뒤로 미루는 분들도 보이는데 이번 달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정중하게 하지만 선명하게 가셔야 해요. 그리고 부채가 가운데서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새 수입의 힌트도 있습니다. 완전히 낯선 길보다 이미 한 번 인연이 있었던 곳이 더 강해요. 예전 손님, 예전 거래, 예전 아이디어. 우물 안에 물이 이미 있었던 것처럼 1번 분들 주변에도 돈이 될 만한 씨앗이 이미 있었어요. 다만 한동안 꺼내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혹시 나는 돈 보기 약한가? 왜 늘 비슷하게만 사나? 이런 생각하셨다면요. 이번 흐름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돈복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담는 물길이 너무 오래 닫혀 있었던 거예요. 용왕님은 물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물이 흐를 길을 다시 닦으라고 하시는 쪽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달은 큰 욕심보다 정리가 먼저입니다. 정리 뒤에 움직임이 옵니다. 1번 분들 전반 흐름을 한마디로 잡으면 막힌 돈문을 확인으로 여는 달입니다. 우물처럼 혼자 끌어안고 있던 걱정을 부채처럼 밖으로 내보내고 도장처럼 현실적으로 정리하세요. 그러면 뒤쪽에서 신호가 들어옵니다. 1번 분들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앞에서는 돈문이 왜 답답했는지 봤다면 이제는 그 문을 어떻게 열고 어디서 소식이 들어오고 6월 끝자락에 무엇이 남는지 보는 자리예요.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그 마음도 제게는 큰 정성입니다. 옆으로 넘어가니까 맑은 물그릇이 놓여 있어요. 앞에서는 깊은 우물이었는데 뒤로 오니까 물이 그릇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말은요. 1번 분들이 속으로만 담아두던 돈 걱정을 이제는 눈앞에 꺼내놓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물은 깊고 어둡지만 물그릇은 환합니다. 내가 가진 돈, 나가야 할 돈, 받아야 할 돈, 미뤄둔 돈, 그걸 하나씩 밝은 데 올려놓는 장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6월 중순쯤부터 1번 분들 마음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전에는 통장 앱 여는 것도 싫고 카드값 문자만 와도 심장이 덜컥했는데요. 이제는 피하지 않고 보게 됩니다.
무서워서 못 보던 잔고를 딱 보는 순간 오히려 숨이 돌아와요. 냉장고 정리도 그렇잖아요. 열기 전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서 더 불안한데 막상 꺼내놓고 보면 먹을 것도 있고 버릴 것도 있고 오늘 뭘 해야 할지도 보입니다. 돈도 똑같아요. 안 보면 괴물처럼 커지고 보면 손에 잡히는 일이 됩니다. 이 물그릇은 정성의 그릇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번 달 1번 분들은 돈을 악착같이 움켜쥐기보다 먼저 맑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방 한쪽 정리하고요. 지갑 안 영수증 빼고요. 통장 내역 한번 훑고요. 오래된 자동 결제 하나 끊는 것.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신령님께서 보시는 정성은 이런 데서 시작됩니다.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내 동일 맑아지게 해주세요 하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셔도 좋아요. 요란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진짜면 됩니다. 그 옆에 신호동자가 앉아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소식입니다. 아주 큰 북소리처럼 오는 소식은 아니고요. 방울소리처럼 작게 먼저 옵니다. 문자 하나, 알림 하나, 누군가의 짧은 말, 지나가다 본 공고, 예전에 놓쳤던 안내, 이런 식이에요. 1번 분들, 6월에는 작은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특히 돈과 연결된 말이 가볍게 들려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를 해놓으니까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방이 너무 어지러우면 누가 문을 두드려도 못 듣잖아요. 통장도 마음도 조금 맑아지면 그동안 지나쳤던 기회가 들립니다. 예전 거래처에서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누가 소개를 해줄 수도 있고요. 내가 예전에 올린 글을 보고 문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잊고 있던 돈이 확인될 수도 있어요. 환급, 정산, 미수금, 작은 부수입 이런 쪽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는 기다리기만 하면 약합니다. 1번 분들이 먼저 살짝 건드려야 커져요. 예전에 연락 왔다가 흐지부지 된 사람에게 부드럽게 한번 물어보는 것, 예전 손님에게 안부처럼 말을 건네는 것, 묻혀있던 판매글이나 서비스 안내문을 다시 손보는 것, 이런 행동이 신호동자의 방울을 더 크게 올립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 동일에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쌀가마니가 나옵니다. 이건 마음이 놓이는 장면이에요. 쌀가마니는 번쩍하고 떨어지는 횡재라기보다 채워지는 재물입니다. 하루아침에 금고가 꽉 찬다기보다는 빈 곳간에 쌀자루 하나가 들어오고 그 옆에 또 하나가 놓이는 흐름이에요. 1번 분들 6월에는 큰 돈 한 번보다 그래도 숨통이 트였다 하는 돈이 더 강합니다. 밀린 걸 메우거나 필요한 만큼 들어오거나 작게 시작한 것이 쌓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돈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작은 수입, 작은 할인, 작은 환급, 작은 절약, 작은 거래가 다 쌀알처럼 모입니다. 쌀알 하나는 가볍지만 가만히가 되면 묵직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재수굿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주 따뜻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재수굿은 재물의 판을 다시 열어주는 흐름이에요. 앞에서 용광님이 물길을 보여주시고 우물이 속내를 비추고 부채가 막힌 바람을 흔들고 도장이 현실 확인을 시켰죠. 뒤에서는 맑은 물그릇이 마음과 통장을 씻고 신호동자가 소식을 전하고 쌀가마니가 채워지는 장면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재수굿이 이제 판을 열어라 하고 등을 밀어줍니다. 1번 분들, 이건 돈을 가만히 기다리는 달이 아닙니다. 작은 판을 여는 달이에요. 내 재주를 다시 꺼내야 하고요. 예전 손님을 다시 불러야 하고요. 잠잠했던 흐름에 소리를 내야 합니다. 시끄럽게 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세상에 다시 보여줘야 합니다. 저 이런 일 합니다. 이거 다시 시작합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해요. 부끄러워서 숨기면 돈도 같이 숨어버립니다. 돈 이야기하면 괜히 속물 같다고 느끼는 분들도 보여요. 그런데 아니에요. 생계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통장은 내 하루를 지키는 그릇이고 곳간은 내 가족의 숨을 지키는 자리예요. 신령님께서도 정성 들여 사는 사람의 생계를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번 달에는 내 몫을 말하세요. 받을 건 받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 열 건 조용히 열면 됩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6월 첫 흐름이 지나기 전에 통장 내역을 종이에 한번 적어 보세요.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받아야 할 돈, 미룬 돈,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돈으로 이어질 뻔했던 연락처나 거래처 하나를 다시 살펴보세요. 부담스럽게 말하지 말고 안부처럼 문을 두드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내 동일 맑아지게 해달라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을 다해 길을 닦는 사람에게는 작은 신호라도 먼저 닿습니다. 1번 분들 6월 금전운은 쌓아 올리는 회복입니다. 막힌 물길을 확인하고 작은 신호를 듣고 쌀알 같은 돈을 모아 곡간으로 만드는 흐름이에요. 모든 걱정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진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통장 앞에서 주도권을 잡는 달, 그건 분명하게 읽힙니다. 돈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부채바람처럼 조금씩 펴지고 마지막엔 그래도 나 이번 달 잘 넘겼다 하는 안도감이 남을 수 있어요. 1번 분들 여기까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남겨주시고요. 댓글에 1번이라고 적고 6월에 꼭 정리하고 싶은 동일 하나만 조용히 적어두세요. 말로 꺼내는 순간 흐릿하던 돈문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 번만 눌러두시면 좋아요. 이 흐름이 끝까지 이어질 때 놓쳤던 돈의 결도 같이 보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제가 다음 풀이를 더 정성껏 빚는 힘이 됩니다. 이번 분들 카드를 펼쳐놓는 순간 제 손이 조금 느려졌어요. 빠르게 치고 나가는 금전운이 아니라 집 안쪽 깊숙한 곳간 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장면이 먼저 보입니다. 밖은 조용한데 안에는 오래 쌓아둔 것들이 있어요. 누가 보기에는 별일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마음 안에서는 돈 때문에 참 오래 견디셨어요. 매달 비슷한 날 빠져나가는 고정비, 가족이나 집안에 들어가는 비용, 생활비라고 부르면 당연해 보이지만 통장에서는 꽤 묵직하게 느껴지는 돈들. 그게 이번 분들 어깨에 오래 얹혀 있었네요. 맨 앞에 성주신이 계십니다. 집에 기둥을 붙들고 계신 분이죠. 이번 분들 금전운은 밖에서 갑자기 굴러 들어오는 돈보다 내 집안과 내 생활 기반을 먼저 다지는 쪽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디로 새고 있는지, 집안의 기본 질서가 어떤지, 내가 매달 지켜야 할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부터 봐야 해요. 성주신께서 앞에 계시면 돈은 그냥 종이장이 아닙니다. 살림의 기둥이에요. 통장 잔고가 내 마음에 안정하고 바로 붙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번 분들 이런 적 있으셨죠? 나는 분명 사치한 것도 없어요. 비싼 걸 산 것도 아니고 어디 크게 놀러 간 것도 아닌데 월말만 되면 통장이 얇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스스로한테 엄격해져요. 내가 너무 못 모으나? 내가 계획성이 없나? 그런데 여기 흐름은 이번 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오래 버텼다. 다만 이제는 버티는 방식만으로는 곳간이 차지 않는다. 집 기둥을 다시 세우듯이 지출 구조를 손봐야 합니다. 옆에 다듬이돌이 놓입니다. 이 장면이 참 마음을 건드려요. 하얀 천을 올려놓고 같은 동작을 오래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분들 돈에 지난 흐름이 그래요.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니라 오래 반복하면서 달아온 느낌입니다. 가족 챙기고 집안일 챙기고 누가 부탁하면 내 몫을 조금 줄여서라도 맞춰주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지갑이 납작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 다듬이돌은 고생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냥 고생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반복 속에서 실력이 생겼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번 분들은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오래 참아서 문제입니다. 필요한데도 괜찮아 하고 넘기고요. 내 몫을 챙겨야 할 때도 다음에 하지 뭐 하면서 뒤로 미뤘을 수 있어요. 카드값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욕구를 계속 눌러놓은 마음이 더 무거웠던 거죠. 이번 달에는 그 다듬이돌 위에 올려놓은 천을 한번 털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감당했고 어디부터는 과했는지 봐야 해요. 다음으로 소금이 나옵니다. 소금은 맵고 짭니다. 그런데 부정을 씻고 상하지 않게 막아주는 힘도 있죠.
이번 분들 현재 상황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돈이 새는 자리, 마음이 찝찝한 자리, 오래된 약속 때문에 계속 끌려가는 자리를 소금처럼 딱 정리해야 해요. 부드러운 성정 때문에 거절을 잘 못하셨다면 6월에는 그게 통장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작은 부탁 하나, 애매한 지출 하나, 같이 내자고 해서 그냥 낸 돈 하나, 그게 쌓이면 카드값이 되잖아요. 소금은 또 집 안청소처럼도 보여요. 지갑 안에 구겨진 영수증, 오래된 멤버십 쓰지 않는데 자동으로 빠지는 결제, 괜히 유지하고 있던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이번 분들 동일에 먼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큰 지출보다 작은 새는 구멍이 더 강해 보여요. 물 한 바가지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항아리 및 작은 금에서 하루 종일 조금씩 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것도 내 동일이다 하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매듭이 놓입니다. 이 매듭이 숨은 원인이에요. 돈 문제가 단순히 돈으로만 얽힌 게 아닙니다. 사람과 엮여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고 오래된 책임감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거절하지 못하는 결.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꾸 내 돈과 시간을 내어주는 결. 그게 매듭처럼 묶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마음인데 속으로는 조금 서운하셨을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계산해야 하지? 왜 내 통장만 먼저 열려야 하지? 그런 마음이요. 이번 분들 돈 이야기만 나오면 괜히 입이 무거워지지 않으세요? 받을 돈이 있어도 말하기 미안하고 같이 나눠야 할 비용도 내가 먼저 말하면 쪼잔해 보일까봐 참는 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신령님께서 이 매듭을 보여주시는 건 풀 수 없는 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가 묶였는지 보라는 뜻이에요. 매듭은 먼저 손에 들고 봐야 풀립니다. 외면하면 더 단단해지고 마주보면 어느 실끝부터 당겨야 하는지 보입니다. 이번 분들 6월 초반 금전운은 살림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흐름입니다. 집을 지킬 마음은 충분했고 버틴 시간도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래된 반복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소금으로 씻어내듯 새는 지출을 끊고 매듭처럼 얽힌 관계의 돈 문제를 조금씩 풀어야 해요. 그래야 뒤쪽에 나오는 쌀그릇과 장독대가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참고 아끼는 달이 아니라 내 곳간을 다시 정돈하는 달입니다. 이번 달 초반에는 가족 비용, 집안 살림, 반복 지출, 정기 결제, 지인과의 금전 약속을 꼭 보셔야 합니다. 누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흐릿한 마음으로 계속 끌려가면 통장이 먼저 지칩니다. 따뜻하게 말하되 선은 쓰세요. 이번 달은 내가 이 정도까지만 가능해. 이건 같이 나눠서 하자. 이 결제는 이제 끊어야겠다. 이런 말들이 소금 역할을 합니다. 처음엔 짜게 느껴져도 결국 상하지 않게 지켜줍니다. 이번 분들 지금 전반에 나온 그림은 오래된 부엌 바닥을 닦고 곳간 문을 열고 묶인 노끈을 하나씩 푸는 장면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필요해요. 돈은 반짝이는 자리에도 오지만 깨끗한 자리에도 옵니다. 성주신께서 집을 지키시고 조왕님 흐름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내 생활 기반을 정성껏 돌보는 만큼 금전운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이번 분들은 못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 감당해온 겁니다. 이제는 그 감당을 조금 덜고 돈이 머물 자리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분들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에서 성주신이 집에 기둥을 붙들고 다듬이돌이 오래 버틴 세월을 보여주고 소금이 새는 동이를 씻어내라고 했고 매듭이 사람과 얽힌 금전 문제를 보여줬죠. 여기서부터는 그 정리 뒤에 무엇이 남는지 봅니다. 응원 보태주시면 다음 풀이도 더 깊어집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마음 편히 같이 들어가 볼게요. 뒤쪽 첫 장면에 쌀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이건 참 다행스러운 카드예요. 쌀그릇은 화려한 금고가 아닙니다. 큰돈 한 방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굶기지 않는 그릇입니다. 이번 분들 6월 금전운 후반은 일단 생활이 버텨진다.
쪽으로 강하게 읽힙니다. 앞에서 정리를 해냈다면 뒤에서는 기본 밥그릇이 채워지는 장면이 나와요. 통장이 갑자기 넘친다기보다 나갈 돈 나가고도 필요한 만큼은 남기려는 힘이 생깁니다. 이 쌀그릇을 가만히 보면 밥알 하나하나가 정성처럼 보여요. 이번 분들은 돈이 크게 들어와도 마음이 불안하면 금방 허전해지는 분들인데요. 반대로 작게 들어와도 안정감 있게 쌓이면 훨씬 오래 버티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6월에는 작은 수입, 작은 절약, 작은 정리, 작은 환급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고정비 하나 줄인 것, 안 쓰는 결제 하나 끄는 것, 장 보기 전에 냉장고 한번 본 것, 그런 것들이 다 쌀알처럼 쌓입니다. 옆에 문살이 보입니다. 창호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아주 선명하진 않아요. 살짝 가려져 있습니다. 이 문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말, 소문, 정보, 경계선을 말합니다. 이번 분들 돈 흐름에서 후반 변수는 남의 말이에요. 이거 좋다더라. 이거 하면 돈 된다더라. 지금 안 하면 손해라더라. 이런 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살은 밖을 완전히 막지도 않고 완전히 열지도 않습니다. 보도에 다 믿지는 말라는 뜻이에요.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바로 결제하지 마세요. 바로 빌려주거나 맡기거나 결정하지 마세요. 문살 뒤에서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어서 장독대가 나옵니다. 이건 참 좋은 장면이에요. 장독대는 시간이 만드는 재물입니다. 하루아침에 맛이 드는 게 아니라 햇빛과 바람과 기다림이 지나야 깊어지죠. 이번 분들 6월 후반은 급하게 돈을 불리는 것보다 오래갈 기반을 만드는 쪽이 훨씬 좋습니다. 당장 수익이 크지 않아 보여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매달 조금씩 아낄 수 있는 구조, 오래된 물건이나 자료를 정리해 다시 쓸 수 있는 방식, 이런 것들이 맞아요. 장독대가 쌀그릇과 같이 있으니 살림의 복이 살아납니다. 돈을 화려하게 쓰는 복이 아니라 돈이 집안에 머무는 복이에요. 이번 분들 6월에는 집 안 정리를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엌, 냉장고, 현관, 지갑, 통장 앱, 이 5자리가 연결되어 보여요. 부엌이 어수선하면 장을 중복으로 보게 되고요. 냉장고를 모르면 버리는 음식이 생기고요. 현관이 복잡하면 들어오는 기운도 막힙니다. 지갑이 어지러우면 돈이 머물기 어렵고 통장 앱을 안 보면 동일이 흐려져요. 일상으로 보면 아주 소소하죠. 그런데 신령님께서 보시는 정성은 소소한 데서 먼저 일어납니다. 매일 쓰는 그릇을 깨끗이 씻는 것, 냉장고 안쪽 오래된 음식을 비우는 것, 지갑 속 영수증을 빼는 것, 통장 이름을 구분해서 생활비와 저축을 나누는 것, 이런 행동이 장독대에 장을 담그는 일과 같습니다. 처음엔 큰 변화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맛이 달라져요. 돈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조왕신이 오십니다. 여기서 마음이 따뜻해져요. 조왕신은 부엌, 생계, 살림, 식복을 지켜주시는 분이죠. 앞에서 성주신이 집의 기둥을 잡았다면 뒤에서는 조왕신이 불씨를 살립니다. 기둥과 불씨가 함께 있으니 6월에는 크게 흔들리더라도 완전히 무너지는 그림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집안의 돈 흐름을 다시 잡고 생활의 온기를 되살리는 쪽이에요. 조왕신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는 돈이 밥상과 연결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족 식비, 장보기, 생활비, 부엌 정리, 이런 데 답이 있어요. 이번 분들 돈복은 멀리 있는 큰 기회보다 가까운 생활 속에 먼저 숨어 있습니다. 내가 매일 쓰는 돈을 존중해야 해요. 1,000원, 10,000원, 장바구니 하나, 자동 결제 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작은 돈들이 모여 이번 달 마음의 불씨를 지켜줍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6월 중순이 지나기 전에 지갑과 부엌을 같이 정리해보세요. 지갑 속 영수증을 빼고 부엌에 오래된 것 하나를 비워보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빠지는 돈을 통장 앱에서 확인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 없는 것 하나는 끊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내 집안 동일 맑아지고 밥그릇 비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세요. 신령님께서도 그런 생활의 마음을 먼저 알아보십니다. 사람과 엮인 돈 문제는 이번 달에 너무 감정적으로 끌려가지 마세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도 됩니다. 하지만 내 밥그릇을 비우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번 달은 여기까지만 가능해.
이 말이 차가운 게 아닙니다. 내 집의 불씨를 지키는 말이에요. 이번 분들 6월 금전운은 생활을 지키며 곳간을 다시 익히는 달입니다. 큰돈이 번쩍 튀는 그림보다 새는 돈을 막고 기본 그릇을 채우고 오래갈 구조를 만드는 힘이 강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마음이 조금 안정될 수 있어요. 그래도 이번 달은 넘길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다음 달은 조금 낫겠다. 그런 안도감이 옵니다. 이번 분들 여기까지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살짝 표시 남겨주시고요. 댓글에 2번이라고 적고 6월에 꼭 줄이고 싶은 지출 하나만 적어두세요. 적어두면 마음이 먼저 정리되고 정리된 마음에 동일이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3번 고르신 분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만 살짝 눌러두세요. 오늘 흐름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3번 분들 마음속에서 이미 열리려던 돈문하고 닿아 있습니다. 좋아요도 함께 남겨주시면 이 풀이의 정성이 더해집니다. 3번 분들 카드를 펼쳐놓자마자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앞에 번호들이 집 안곳간과 통장 정리를 먼저 보여줬다면 3번 분들은 골목 끝에 닫혀 있던 문 하나가 천천히 열리는 장면이에요. 오래된 나무 문인데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옵니다. 아직 안쪽이 다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공기가 바뀝니다. 그동안 돈이 들어올 듯 말 듯 일이 될 듯 말 듯 기대만 하다가 멈춘 게 있었다면 이번 달에는 그 멈춘 장면 뒤로 새로운 움직임이 생깁니다. 맨 앞에 미륵불이 오셨어요. 3번 분들, 이건 기다림 끝에 오는 변화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뒤집힌다기보다 오래 닫혀 있던 시간이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 흐름이에요. 미륵불 앞에 서면 마음이 이상하게 조용해집니다.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제 와서 뭘 시작한다고 되겠나? 이런 마음 있었던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 자리는 늦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보여줘요. 씨앗이 땅속에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래에서는 뿌리가 뻗고 있잖아요. 3번 분들 금전운도 그렇게 아래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해보고 싶었던 일, 돈이 될 것 같았던 아이디어, 누가 한번 같이 해보자고 했던 제안, 또는 내가 마음속으로만 접어둔 부수입 계획, 그때는 상황이 안 맞아서 마음이 안 따라줘서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냥 덮어두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그 덮어둔 것이 다시 떠오릅니다. 미륵불은 새 시대, 기다림의 끝을 말합니다. 3번 분들한테 이번 달은 예전에 안 된 일이 다시 다른 모습으로 오는 달입니다. 그 옆에 장막이 놓여 있습니다. 얇은 천이 내려와 안쪽을 가리고 있어요. 이 장막은 숨겨진 가능성이기도 하고 아직 드러내지 못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3번 분들 돈을 벌 수 있는 감각은 있는데 본인이 그걸 다 펼치지 못한 느낌이 있어요. 남들 앞에서 내 실력을 말하는 게 어색하거나 내가 이 정도 돈을 받아도 되나 싶거나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뒤로 숨겼던 모습이 보입니다. 장막은 밖에서 막은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는 스스로 쳐둔 천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게 참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제동자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돈이 아예 없는 흐름이 아니라 보여줘야 들어오는 돈인데 아직 덜 보여준 거예요. 가게 문은 열어놨는데 간판불을 안 켜둔 느낌입니다. 손님이 지나가면서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냥 지나가는 거죠. 3번 분들, 이번 달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팔 수 있는 것,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조금 더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부끄러워도 꺼내야 해요. 다음에 제동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공기가 밝아져요. 제동자는 작은 복주머니를 들고 뛰어오는 아이처럼 보입니다. 큰 돈을 등에 지고 오는 장군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반짝이는 작은 기회를 손에 들고 있어요. 3번 분들, 이번 달 돈운은 작은 시작에서 커집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잡으면 부담이 커지고 오히려 손이 멈출 수 있어요. 작은 거래, 작은 문의, 작은 제안, 작은 판매, 작은 부수입 이런 것들이 먼저 옵니다. 제동자가 아이처럼 온다는 건 귀하게 키워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작은 돈이라고 대충 넘기면 안 돼요. 이거 얼마 안 되네 하고 무시하면 아이가 서운해서 돌아갑니다. 반대로 그래 이 작은 동일도 고맙다 하고 정성 들이면 잘합니다.
3번 분들 중에는 큰 그림은 잘 보는데 작은 실행에서 지치는 분들이 보여요. 마음속으로는 크게 벌고 싶고 제대로 바꾸고 싶은데 처음 한 걸음이 너무 작아 보이면 흥미가 식는 거죠. 그런데 이번 달은 그 작은 한 걸음이 문턱입니다. 문턱을 밟아야 다음 방으로 들어갑니다. 예전에 올리다만 글 하나를 다시 정리해서 올리는 것, 가격표를 다시 손보는 것, 샘플 하나를 만들어 보는 것, 주변 사람에게 조용히 나 이거 다시 해보려고 해 하고 말하는 것, 또는 안 쓰던 물건을 정리해서 팔거나 내 재능을 작은 서비스로 열어보는 것도 좋아요. 큰 사업처럼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장지가 펼쳐집니다. 하얀 한지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장면이에요. 아직 글씨가 다 쓰이지 않은 종이입니다. 3번 분들 숨은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아직 적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계획이 있는데 종이 위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해야지, 언젠가 하지, 이것도 괜찮을 텐데 하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가격도 정리하지 않았고 날짜도 잡지 않았고 누구에게 알릴지도 정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니 돈도 어디로 들어와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장지는 가능성입니다. 아주 맑고 깨끗해요. 하지만 비어있으면 그냥 빈 종이입니다. 글을 써야 문서가 되고 계획을 적어야 길이 됩니다. 3번 분들, 이번 달 금전운은 생각을 현실로 적어내야 살아납니다. 통장도 그렇고 부수입도 그렇고 일 계획도 그래요. 머릿속으로만 돈 계산을 하면 금방 흩어집니다. 종이에 적으세요. 내가 이번 달에 벌고 싶은 금액, 줄일 지출, 시도할 부수입, 연락할 사람, 올릴 글 이런 걸 손으로 적으면 장막 뒤에 있던 기회가 앞으로 나옵니다. 3번 분들 전반 흐름의 핵심은 작은 기회를 밖으로 꺼내 현실에 적는 것입니다. 마음속 미래가 있습니다. 숨겨둔 재주가 있습니다. 작은 복이 옵니다. 그런데 그걸 계획으로 적지 않으면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니 이번 달 초반에는 시작을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하나만 해도 돼요. 글 하나 올리기, 가격 하나 정하기, 연락 한 명에게 하기, 안 쓰는 물건 하나 정리하기, 통장 목표 하나 쓰기. 이 작은 행동들이 뒤쪽의 신칼과 꽹과리, 비단함과 윤광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3번 분들,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달은 기다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막을 조금 걷고 제동자가 들고 온 작은 복주머니를 받아들고 하얀 장지 위에 내 계획을 적어야 합니다. 그러면 돈운이 생각에서 움직임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작아 보여도 아주 귀한 시작입니다. 3번 분들, 이제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앞에서는 미륵불께서 오래 기다린 변화의 문을 보여주셨고 장막이 아직 드러내지 못한 가능성을 가리고 있었고 제동자가 작은 돈복을 들고 뛰어왔고 장지는 그 가능성을 현실 계획으로 적으라고 펼쳐졌죠. 이제부터는 그 계획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어디서 소리가 나고 어떤 결실이 열리는지 보겠습니다. 꼭 이루고 싶은 마음 담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저와 3번 분들 사이에 작은 연결고리가 됩니다. 뒤쪽 첫 장면에 신칼이 번쩍입니다. 이건 부드러운 카드는 아니에요. 하지만 무섭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칼은 끊을 것을 끊고 결정할 것을 결정하게 하는 힘입니다. 3번 분들 앞에서 장지 위에 계획을 적었다면 이제는 그 계획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누가 뭐라 하면 그쪽으로 갈까? 이렇게 마음이 너무 흩어지면 제동자가 가져온 작은 돈복이 자리를 못 잡습니다. 이번 달 후반에는 선택지를 줄여야 해요. 3번 분들 안에 재주가 여러 갈래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고민이 깊었을 수 있어요. 이걸 하면 돈이 될까? 저걸 하면 사람들이 봐줄까? 예전에 하던 걸 다시 잡아야 하나? 아예 새로 시작해야 하나? 마음속 골목이 많으니까 발이 멈춘 겁니다. 그런데 신칼은 말합니다. 지금은 모든 문을 다 열 때가 아니다. 하나를 먼저 열어라. 그 하나에 힘을 실어라. 동일은 넓게 흩어질 때보다 한 줄로 몰릴 때 더 빨리 흐릅니다.
예를 들어 부수입을 열고 싶다면 이번 달에는 딱 하나만 정하세요. 판매글 하나, 서비스 하나, 문의받을 창구 하나, 정리할 물건 한 묶음. 가게로 비유하면 진열대 전체를 다 바꾸려다 지치는 게 아니라 제일 잘 보이는 앞자리 하나를 깨끗이 닦고 불을 켜는 겁니다. 그 옆에 꽹과리와 장구가 놓입니다. 여기서 흐름이 확 밝아져요. 앞에서 신칼이 고요하게 결단했다면 꽹과리와 장구는 세상에 알리는 소리입니다. 3번 분들, 이번 달 후반에는 조용히 준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시작했다는 소리를 내야 해요. 너무 크게 떠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내 동일이 열렸다고, 내가 이런 걸 한다고 누군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장막 뒤에 있던 사람이 드디어 문 앞에 나와 작은 종을 치는 장면이에요. 내가 말해야 사람이 압니다. 내가 올려야 문의가 옵니다. 내가 보여줘야 값이 붙습니다. 속으로만 언젠가 해야지 하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짧은 글 하나, 사진 하나, 안내 하나, 말 한마디가 판을 엽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셨죠? 내가 할 줄 아는 걸 주변 사람은 당연히 모를 때가 있어요. 나는 오래 해온 일이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도움일 수 있습니다. 내가 대충 넘긴 재주가 남에게는 돈을 주고라도 받고 싶은 가치일 수 있어요. 3번 분들, 이번 달에는 내 가치를 너무 낮춰 잡지 마세요. 처음부터 비싸게 외치라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숨기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비단함이 나옵니다. 닫힌 함 안에 고운 비단이 접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귀한 기회, 포장된 가치, 아직 다 열리지 않은 보상을 말합니다. 3번 분들 후반의 결실은 그냥 흩어진 동전이 아닙니다. 내가 잘 포장하고 정성 들이면 귀하게 보이는 동일입니다. 같은 재주라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져요. 같은 물건이라도 설명이 정돈되어 있으면 더 귀하게 느껴지고 같은 서비스라도 태도와 형식이 갖춰지면 신뢰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내용만큼 포장도 중요합니다. 허세를 부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단함은 속을 속이는 포장이 아니라 귀한 것을 귀하게 대접하는 그릇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무 대충 내놓지 마세요. 사진이 필요하면 다시 찍고요. 설명이 흐리면 다시 쓰고요. 가격이 애매하면 정리하고요. 연락 방식이 흩어져 있으면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용광님이 오십니다. 여기서 물길이 커져요. 앞쪽에 제동자가 작은 복주머니를 들고 왔다면 마지막에 용광님은 그 작은 시작을 큰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다만 용광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물길을 던져주시는 흐름이 아니에요. 앞에서 신칼로 결단하고 꽹과리와 장구로 알리고 비단함으로 가치를 갖춘 사람에게 물길을 열어주십니다. 움직인 사람에게 물이 붙는 겁니다. 3번 분들 후반 내장을 한 줄로 보면 아주 선명합니다. 신칼이 방향을 자르고 꽹과리와 장구가 세상에 알리고 비단함이 가치를 귀하게 담고 용왕님이 큰 재물 물길을 열어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 달 후반은 조용히만 있으면 아깝습니다. 결정하고 알리고 다듬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돈은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니까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번 달 안에 돈으로 연결하고 싶은 일 하나를 딱 정해서 종이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사람들에게 알릴 짧은 문장 하나를 만들어 올리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이나 조건을 애매하게 두지 말고 본인이 편한 선에서 정리해 두세요.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내 재주가 좋은 동일로 흐르게 해주세요. 하고 정성을 들여보셔도 좋습니다. 신령님께서도 숨은 마음보다 움직이는 정성을 먼저 보십니다. 3번 분들 6월 금전운은 작은 기회를 귀한 물길로 키우는 달입니다. 기다림은 끝나가고 숨겨둔 것은 드러나며 작은 복주머니가 손에 들어오고 그것을 적고 잘라내고 알리고 포장할 때 큰 물길이 붙습니다. 당장 산처럼 큰 돈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돈이 될 만한 방향을 발견하고 그 방향으로 첫 문의나 첫 거래, 첫 반응을 받을 가능성은 따뜻하게 보입니다. 그 첫 반응을 잘 키우세요.
3번 분들 여기까지 마음이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남겨주시고요. 댓글에 3번이라고 적고 6월의 돈으로 연결하고 싶은 작은 계획 하나만 적어두세요. 적는 순간 장막이 조금 거치고 내 동일이 눈앞으로 나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 번만 눌러두시면 좋겠습니다. 4번 분들 흐름은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래 묵은 걱정을 정리하고 다시 곡간을 세우는 쪽입니다. 좋아요도 함께 남겨주시면 이 마음의 길에 정성이 더해집니다. 4번 분들 카드를 펼쳐놓자마자 공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앞에 번호들이 물길을 열고 살림을 정리하고 기회를 밖으로 꺼내는 흐름이었다면 4번 분들은 오래 닫아둔 서랍을 조용히 여는 장면이 먼저 보여요. 그 안에는 낡은 종이도 있고 접어둔 영수증도 있고 마음으로는 벌써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직 남아있던 돈 걱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쪽은 처음부터 크게 웃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겁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정리하면 살아나는 흐름이에요. 맨 앞에 칠성님이 오셨어요. 칠성님은 복록과 사람의 큰 설계도를 바라보시는 신령님이죠. 4번 분들 금전운은 단순히 이번 달 카드값 하나, 월급 하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길게 쌓여온 흐름을 봅니다. 내가 왜 돈 앞에서 늘 비슷한 불안을 반복하는지, 왜 어느 정도 모였다 싶으면 꼭 나갈 일이 생기는지, 왜 내 잔고는 마음처럼 오래 머물지 않는지, 그런 큰 흐름을 비추는 자리예요. 4번 분들 혹시 이런 적 있으셨죠? 통장 잔고를 보면 단순히 숫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지난 선택들이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 돈을 쓰지 말 걸, 그 부탁을 거절할 걸, 그 계약을 좀 더 따져볼 걸, 그 달에 조금만 더 아껴둘 걸, 돈은 이미 지나갔는데 마음은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카드값을 보는 건데도 지난달의 후회가 같이 올라오고 이번 달 생활비를 계산하는데 예전의 실수가 다시 마음을 누릅니다. 그 옆으로 지전 태우기가 나옵니다. 얇은 종이가 불에 닿아 재로 변하는 장면이에요. 이 카드는 참 묵직합니다. 무언가를 계속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태워보내야 하는 흐름이에요. 돈에 대한 죄책감, 이미 지나간 지출에 대한 후회, 누군가와 얽혀있던 오래된 돈의 감정, 나 자신에게 화났던 마음, 이런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통장도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지전 태우기는 말합니다. 지나간 돈을 다시 붙잡아도 돌아오지 않는다. 다만 그 경험을 정리하면 새 동일은 열린다. 4번 분들에게 6월 금전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너무 오래 벌주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 정리는 해야 합니다. 카드값도 봐야 하고 지출도 줄여야 하고 받을 돈과 나갈 돈을 확인해야 해요. 그런데 그 확인을 할 때 스스로를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돈복이 없나? 또 망쳤네. 이런 말은 동의를 더 어둡게 만들어요. 이미 지난 것은 보내야 합니다. 보내야 다음 장이 펼쳐집니다. 다음으로 뒷전이 나옵니다. 뒷전은 마무리되지 않은 문제, 남은 찌꺼기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뒤에 남아있는 일을 말합니다. 4번 분들 금전운에서 크게 보이는 건 뒤처리입니다. 앞에서는 괜찮다고 넘긴 일인데 뒤에서 다시 손봐야 하는 게 있어요. 정산이 덜 된 일, 말로만 끝난 약속,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자동 결제, 미뤄둔 세금이나 공과금, 오래된 빚의 감정, 이런 것들이 뒷전처럼 남아 있습니다. 통장 앱을 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돈이 빠져나가 있거나 예전에 끝난 줄 알았던 결제가 계속 나가고 있거나 누군가와 돈 이야기를 흐지부지 넘긴 뒤 마음 한쪽이 계속 찝찝했던 적, 이런 게 뒷전입니다. 큰 문제처럼 앞에서 소리치진 않지만 뒤에서 계속 기운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4번 분들 6월 초반에는 끝난 척한 돈 문제를 다시 봐야 합니다. 귀찮아도 봐야 해요. 부담스러워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건 확인하면 더 무서워지는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확인해야 풀립니다. 뒷전은 외면하면 질척해지지만 정성을 들여 마무리하면 생각보다 조용히 물러갑니다. 정리해야 할 목록을 적고요. 연락해야 할 사람에게 연락하고요. 해지할 건 해지하고요. 미룬 납부가 있으면 날짜를 정하세요.
마음속으로만 붙들던 미안함이나 원망은 종이에라도 써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원동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마음이 놓입니다. 해원동자는 맺힌 것을 풀어주는 아이입니다. 앞에서 칠성님이 큰 흐름을 보여주시고 지전 태우기가 오래된 후회를 태우고 뒷전이 남은 일을 치우라고 했다면 해원동자는 그 뒤에 이제 풀린다 하고 손을 내미는 흐름이에요. 4번 분들 돈 문제가 단순히 계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매듭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정리하면서 속도 같이 풀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돈 또는 내가 내게 미안했던 돈,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일 수도 있고 가족 때문에 쓴 돈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일 수도 있어요. 해원동자는 그걸 끝까지 끌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다시 움직입니다. 4번 분들 전반 흐름은 겁주는 흐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유의 시작이에요. 칠성님께서 큰 흐름을 보시고 지전 태우기가 보내야 할 것을 태우고 뒷전이 치워야 할 일을 드러내고 해원동자가 맺힌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번 달 초반에 불편한 돈 문제가 보인다면 피하지 마세요. 그게 풀림의 입구입니다. 오래 덮어둔 뚜껑을 여는 순간 냄새가 날 수 있지만 열어야 환기가 됩니다. 열어야 새 동일도 들어옵니다. 4번 분들 지금까지 참 많이 버티셨습니다. 돈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일, 누군가에게 실망했던 일, 스스로를 탓했던 시간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 달은 그걸 계속 짊어지는 달이 아닙니다. 불 앞에 종이를 놓고 보내듯 마음속 오래된 후회를 내려놓고 뒤에 남은 일을 하나씩 처리하고 해원동자의 손길처럼 스스로를 조금 풀어주는 달입니다. 여기서부터 곡간이 다시 살아납니다. 4번 분들 이제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앞에서는 칠성님이 큰 금전 흐름을 비춰주시고 지전 태우기가 묵은 후회를 내려놓게 했고 뒷전이 남은 뒤처리를 보여줬고 해원동자가 마음에 묶인 돈의 매듭을 풀어주었죠. 여기부터는 정리한 뒤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막아야 하는지, 마지막에 어떤 곳간이 남는지 봅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보내주시고요. 끝까지 같이 가보겠습니다. 뒤쪽 첫 장면에 발원문이 펼쳐집니다. 하얀 종이 위에 붓으로 마음을 적는 장면이에요. 4번 분들 앞에서 오래된 돈 걱정을 태우고 뒤처리를 했다면 이제는 새로 무엇을 바라는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그냥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이번 달 안에 무엇을 정리하고 싶은지, 얼마를 막고 싶은지, 어디서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발원문은 흐릿한 바람을 선명한 말로 바꾸는 자리입니다. 4번 분들 돈 문제는 그동안 감정 속에 많이 묻혀 있었어요. 속으로만 걱정하고, 속으로만 계산하고, 속으로만 미안해하고, 속으로만 참았던 흐름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발원문은 속마음을 밖으로 꺼내라고 합니다. 종이에 적으면 마음이 도망을 못 가요. 통장도 그렇습니다. 머릿속으로만 계산하면 계속 불안하지만 종기에 이번 달 나갈 돈, 받아야 할 돈, 줄일 돈, 미룰 수 없는 돈을 적어 놓으면 비로소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이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그 옆으로 액막이굿이 나옵니다. 여기서 4번 분들 후반에 외부 변수가 드러납니다. 동일이 다시 살아나려 할 때 막아야 할 것도 같이 올라옵니다. 액막이굿은 큰 재앙을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새는 기운을 미리 막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4번 분들 6월 후반에는 충동 지출, 감정 지출, 남의 부탁으로 생기는 지출 또는 찝찝한 제안을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이번 한 번만 써도 괜찮겠지. 이번 한 번만 미뤄도 되겠지. 이 말이 동의를 흔들 수 있어요. 액막이굿은 그 한 번만 앞에 작게 금줄을 치는 느낌입니다. 거절을 너무 무섭게 보지 마세요. 거절은 관계를 끊는 칼이 아니라 내 곳간을 지키는 문고리일 때가 있습니다. 이번 달은 어렵다. 내가 지금 정리 중이라 조심해야 한다. 조금 더 확인하고 말하겠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돼지머리가 놓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돼지머리는 고사와 큰 복, 재물 발언의 상징입니다. 4번 분들 앞에서 정리하고 발언하고 막아야 할 것을 막으면 뒤쪽에서는 복이 들어올 그릇이 생깁니다. 이건 그냥 공짜로 떨어지는 돈이라기보다 정성을 들인 뒤에 들어오는 복이에요. 내가 마당을 쓸고 상을 차리고 마음을 세운 뒤에 들어오는 금전 기운입니다. 돼지머리가 나올 때는 복을 맞을 준비가 중요합니다. 돈은 아무데나 머물지 않습니다. 어수선한 곳간, 찢어진 지갑, 미뤄둔 약속, 죄책감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4번 분들은 앞에서 이미 정리를 시작했어요. 오래된 후회를 태우고 뒷전을 치우고 발언문을 적고 앵마기굿으로 새는 자리를 막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을 받을 상이 차려집니다. 작은 돈이든 뜻밖의 도움든 필요한 시점에 들어오는 숨통이든 이 돼지머리가 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쌀가마니가 나옵니다. 이 마무리가 참 좋습니다. 앞에서 4번 분들이 오래된 돈 걱정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다면 마지막에는 그래도 곳간에 쌀자루 하나가 놓입니다. 쌀가마니는 안정, 축적, 저장의 힘입니다. 큰 소리로 자랑하는 돈이 아니라 내 집안에 묵직하게 남는 돈이에요. 4번 분들 6월 금전운은 무조건 크게 벌어들인다기보다 정리하고 막고 발언한 뒤에 남기는 힘이 생기는 쪽입니다. 쌀가마니는 생활을 지켜줍니다. 눈앞에 번쩍이는 횡재보다 더 든든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4번 분들에게 필요한 건 순간의 기쁨보다 오래가는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너무 지쳐 있을 때는 큰 기회가 와도 제대로 붙잡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곳간에 쌀자루 하나가 생기면 사람이 숨을 고릅니다. 그래, 당장은 버틸 수 있겠다. 이번 달은 그래도 넘길 수 있겠다. 이런 안도감이 옵니다. 그 안도감이 다음 동의를 부릅니다. 4번 분들 후반은 말로 정하고 새는 것을 막고 복을 맞이하고 곳간에 남기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막연히 돈 걱정만 하지 마세요. 적으세요. 막으세요. 정성을 들이세요. 그리고 남기세요. 이 네 가지가 4번 분들 금전운의 열쇠입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6월 안에 내가 이번 달 꼭 막을 지출 하나와 꼭 남길 돈 하나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금액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갑이나 통장 앱을 열어서 오래된 결제나 필요 없는 지출 하나를 끊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 한 그릇 곁에 두고 발언문처럼 짧게 적어보세요. 내 동일 말 가지고 새는 돈 막히고 곳간에 남는 복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마음부터 정돈됩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감정이 올라올 때 돈을 쓰는 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속상해서 결제하고 미안해서 내주고 불안해서 아무거나 붙잡는 흐름은 앵마기굿에서 막으라고 하십니다. 돈을 쓰기 전 하루만 재워보세요. 정말 필요한지, 내 곳간에 맞는지, 내 발언문과 맞는지 보고 결정하세요. 하루만 지나도 마음이 달라지는 지출이 많습니다. 그 하루가 4번 분들 동의를 지킵니다. 누군가의 부탁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건 맞지만 내 쌀가마니를 다 비워가며 베푸는 건 복이 아닙니다. 내가 설 수 있어야 남도 도울 수 있어요. 신령님께서도 무리한 희생보다 바른 정성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번 달은 여기까지만 가능해요. 이 말이 차갑게 들릴까봐 겁내지 마세요. 때로는 그 말이 내 복을 지키는 앵마기입니다. 4번 분들 6월 금전운은 묵은 걱정을 태우고 새는 돈을 막아 곳간에 남기는 달입니다. 초반에는 조금 불편한 확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망가지는 신호가 아니라 풀리는 입구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적고 막고 정성 들인 만큼 남는 힘이 생깁니다. 큰 자랑거리보다 조용한 안도감이 강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4번 분들에게 필요한 건 남에게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히 잠드는 잔고입니다. 4번 분들 여기까지 마음이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시 남겨주시고요. 댓글에 4번이라고 적고 6월에 꼭 막고 싶은 지출 하나만 적어두세요.
적는 순간부터 그 지출 앞에 작은 금줄이 쳐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닿으시는 분들께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간절한 소원이나 오래 묵은 금전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안내를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맞춤 부적이나 비방은 급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본인 마음이 정말 닿을 때 정성으로 이어가는 길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필요한 분들만 천천히 살펴보세요. 오늘 4번호 모두 받습니다. 6월 금전운은 결국 돈이 어디서 오느냐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동의를 열고 지키느냐가 중요했습니다. 1번 분들은 막힌 물길을 확인으로 열고 2번 분들은 살림의 기둥을 다시 세우고 3번 분들은 작은 기회를 귀한 물길로 키우고 4번 분들은 묵은 걱정을 태워 곳간에 남기는 흐름이었어요. 여러분의 6월 통장에 맑은 숨이 돌고 필요한 돈은 필요한 때에 닿고 마음의 잔고도 함께 채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